지금 계엄령은 못해요. 이제는 군이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 어떤 비선 조직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는 개별 부대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진압돼요. 진압되죠. 이거는 합참의 공조직이 움직이면 얘네들로는 못해요. 근데 소요는 가능하다. 예, 그러나 잔당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근데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여론은 더욱더 국회 쪽으로 쏠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막 빠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대행 직무대리가 이제 얘기한 바로는 공식 군 지휘 계통으로는 다 확인했는데 현역들은 다 돌아왔다고 그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역은 돌아왔는데. 그거는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비하고 블랙이 문제인데 저는 블랙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가능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굉장히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제일 문제는 그 공식적인 군조직의 외곽에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마지막에 남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마지막 국면인 것 같아요.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그 한덕수 씨가 참여정부 때 총리를 했잖아요. 제가 총리로 모시고 일했던 분이세요. 그때는 멀쩡히 일 잘하셨어. 총리로 모셨던 분을 내가 아는 거니까 형님이라고 할게요. 그 형님 머리 좋은 형님이야. 한덕수 씨는 그렇게 소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구부러져요. 그래서 모든 대통령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자리를 받았잖아요. 근데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는 본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우려. 그러니까 내란 사태에 아직은 안 밝혀져 있지만 아직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도 철컹철컹 돼갈 수 있는 이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거 아니고는 지금 저렇게 버팅기는 거를 납득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택도 안 되는 이제 홍준표급의 말을 하면서 지금 버팅기고 있잖아요. 본인도 말 안 되는 데는 거 알아요. 제가 볼 때는 쫄아서 버티는 거예요. 본인이 엄청 캥기는 게 있어서 그냥 무작정 버티는 과정이라고 봐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바둑둘 때 흑 79번 수인가 그걸로 이겼잖아요. 그 수를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때 이세돌이 가장 집중했기 때문에 그 수를 찾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도 그래요. 지금 상황도 이게 혁명인 듯 혁명 아닌 혁명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서로 맞물려 있고 영향을 줘요. 모든 결정들이. 어느 게 정답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선택지가 2개, 3개, 4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무조건 어느 시점까지는 골라 잡아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고를 거예요. 민주당과 야당연합에서.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선택을 하고 나머지 모두가 최선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뭐 이런 수가 있어 저런 수가 다 소용없는 얘기고 선택을 하잖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그게 최선의 방안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네, 네. 우리가 딱 피해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우선 되게 웃기는 놈들이 있어. 웃기는 분들. 언제 탄핵 결정이 헌재에서 되냐에 따라서 대통령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마흔을 앞두고 있는 어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돼갈지 모르겠는데 날짜 세고 있어. 날짜. 어? 진짜 그런 사람 들고 있으면 시끄러 임마. 그래야 돼. 그다음에 이제 대구의 홍준표 형님은 막 이사 간다고 벌써 막 들떠갖고 난리야. 동대구역 광장에 그 박정희 동상도 얼굴을 보니까 홍준표 비슷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지금 나라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 뭐 이사 간다고 들떠가지고 전화기나 바꾸고 있고. 오세훈도 있잖아요. 오세훈. 말할 가치가 없어 이미. 오세훈은 명태균이 막을 것 같아. 네. 요새 같으면 박지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박지원 의원님의 요즘 행동 양식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유추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넣어보면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것 같거든. 올라온 거예요. 그 김대중 대통령 어록과 그분의 행적을 기록한 모든 것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유추할 수 있고 그만둬! 집어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40대 때 MBC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 문화부 장관 박지원 1998년도니까 26년 전이잖아요. 이제 50대 막 들어갔을 때요. 근데 그때 봤던 박지원 문화부 장관보다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는 국회의원 박지원이 훨씬 더 우선 총명하셔요. 너 깜짝 놀랜다니까요. 나 요새 롤모델 하나 생겼어. 이렇게 한동훈 씨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제가 돈도 좀 드렸고 껴안고 가면 윤석열하고 같이 죽고 갈라서면 혼자 죽는다. 지금 그 케이스가 됐죠.
그 케이스가 됐는데 옳은 일을 하고 혼자 죽었어요. 저는 그건 평가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변호사 개업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 한동훈 씨도 이번에 좀 느낀 바가 있었겠죠? 크게 이제 느꼈어요. 아주 예.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니까. 예. 내가 30년간 형님으로 모셨는데 날 죽이려고 했네? 그렇죠. 그 양반은 멘붕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국회에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하도록 자기하고 가까운 의원들을 인솔해 와서 거기서 참여하게 한 거. 그리고 중간에 좀 왔다 갔다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탄핵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요청한 것. 이 두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호흡 불호를 떠나서 그 행위 자체를 볼 때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 예. 그 점 인정해 줘야 돼. 그럼요. 예. 이제 한동훈 씨는 이제 정치적으로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왜 끝났냐 하면 국힘당이라는 이 정당이 극단적으로 어리석은 집단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미쳤어. 내란 당이 돼 있어요. 지금.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당원들이 당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당원 베이스는 더욱더 극우화해져요. 그러면 한동훈 씨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의원들을 독려한 그 일 때문에 당대표에서 밀려나고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내세워서 와서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딴 당을 만들어요. 딴 당을 만들면 이준석이 와서 형님 여기 와서 대통령 후보 하세요. 그러나 안 하지. 그럼 자기가 또 당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보수 텃밭이 엄청 윤석열 정권이 나라 망하게 해서 지금 좁아져 있는데 극우 국힘당이 있어. 기회주의 개혁신당이 있어. 거기다 한동훈 씨가 또 당을 만들어. 그러면 이제 지지난 대선의 재판이 되는.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정치인으로서는 기회가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원한과 그런 싸움 가는 걸 다 떠나서 그냥 한 자연인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라고. 제가 하던 썰전을 지금 다시 리부트 한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기에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힘들어. 그분들을 감당하기가. 지난번 총선 때 김진 씨 감당하느라고 제가 MBC에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게 북한 직업도 아니고 이거 언제까지 멤버 바꿔가면서 이거를 무한 루프를 돌아야 되냐. 김예지 의원이 보니까 죄송하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거를 이준석도 배워야 돼. 아니 개고기 팔았다며. 본인 말로. 개고기 판 거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해. 정치를 진짜 못되게 배워먹었어. 그리고 전원책 씨도 제가 인간적으로는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대선 때 KBS에서 그 선거 방송할 때 계속 제가 아는 게 없다. 너무 무지하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다. 계속 얘기를 했더니 잘못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근데 그 백지 상태에 있는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패서라도 어떻게 한대. 대통령을 무슨 수로 패요? 그랬단 말이에요. 혼군을 넘어 폭군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폭군이 됐잖아요. 지금 폭군을 넘어가지고 광군이에요. 저는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울컥 하는데 시민들의 차량 블랙박스나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들이 짤막짤막하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계엄군 차량을 막아선 청년, 지나가는 계엄군 플러스 이건 아니지 라고 말하는 중년의 여성들, 이런 장면들이 무수히 나와요. 제가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거 못했으니까 그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힘을 모아야 돼요. 팔짱 끼고 삐딱하게 고개 꼬고 앉아서 비평하는 이거는 진짜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점을 진짜 말하고 싶어요. 707 특임대 비롯해서 군인들 이렇게 보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죄송하다는 사람도 있고 시민을 껴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 군인들이 주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게 80년의 공수부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의 정당성 유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이런 능력들이 커진 거예요. 시민들의 용감한 행동에서도 좀 울컥하지만 거기서 함께 뒤엉겨 있는 그 군인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 역사라는 것이 헛되이 사라지는 건 없구나. 죽은 자가 산자를 도울 수 있고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40년, 45년간 민주화 과정과 그 이후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개별적 학습의 결과가 그날 시민들의 행동, 군인들의 행동 모두에서 각각 다른 양상으로 다 나타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우리 사회의 기본선이라는 건 있나 보다. 그것까지는 윤석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구나. 제가 그 계엄령 나던 날도 저는 11시까지 몰랐어요. 사람들은 제가 금방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저한테 전화를 안 해줬어요. 누가 톡을 보낸 거예요. 발표 다 끝나고 한 30분 지나가지고 11시 넘어가지고 낚시팀 단톡방에 그걸 올린 거예요. 눌러봤더니 갑자기 윤석열이 나와서 비상경
한계음을 선포한대. 그래갖고, 이거 뭐야, 이게. 누가, 진짜, 이거 뭐 장난치나 이래가지고,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여기 올지도 모르니까, 일단 집은 피해야 돼. 그래갖고, 바로 동네에 아는 집에 일단 갔어요. 이제부터 뭘 해야 되지? 나도 이제 SNS 가입해서 나도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나? 봤더니 주진우 라이브를 하고 있다. 주진우가 막 헤아리고 있는 거야. 1명, 2명, 3명, 4명. 본회의장에 들어간 숫자를. 그러더니 12시쯤 되니까 곧 과반수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다시 집에 갔어요. 나도 국회에 갔어야 되는데, 사실 좀 무서워가지고. 왜냐하면 44년 전에 학교에 있다가 그날 밤에 바로 잡히건 그거 제일 먼저 떠올라가지고 일단 피하고 보자.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뭐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 다 개소리예요. 권성동 의원이 하는 얘기 이런 거 다 헛소리예요. 그냥 지금 판사를 잡아넣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대법원 헌법재판소가 다 완전 빡쳤어요. 하여튼 헌법재판관 임명은 될 거고요. 한덕수를 탄핵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사인을 하든 여하튼 헌법재판관은 임명되고요. 탄핵되면 또 권한심판 청구 또 하겠지만 헌법재판소 가봤자 그거는 기각이고요. 그 다음에 특검도 출발합니다. 결국은 조만간에 윤석열 씨는 철컹철컹 잡혀가게 돼 있어요. 헌재 재판관 임명되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특검 출발하고 그 전이든 그 후든 윤석열 씨는 잡혀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